자, 다시 2차 함수의 활용. 파이널 애플리케이션. 파이널이라고 아까 썼는데 이번 거는 다른 유형. 아까는 길이를 묘사하는 방법, 넓이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것 좀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 가격을 가지고 하는 테마 이런 거 했습니다. 오늘 다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페이지 개념원리 책으로 와서 148쪽입니다. 148쪽에 유형들이 나가는 거를 하고 필수예제 14번은 작년에도 나오고 3년 전에도 나오고 교과서에 있어서 이것도 특별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4는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풀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오늘도 잘 안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은 마시고 나는 죄송해요. 외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점을 찍어야지. 기본적으로 점 찍는 게 안 되면 필수 14번이 잘 안 돼요. 일단은 필수 12번을 거기 설명 풀이 나와 있는데요. 죄송한데 개무시. 지우셔도 돼요. 칠판에 있는 걸 차라리 메모하거나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A라는 녀석이 있는데 A라는 녀석이 3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B라는 녀석이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내면 A 더하기 B라는 녀석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최대값이 2겠죠. 그쵸? 이거 보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문제를 내버리면 이번에는 A, B를 쓰지 않고 CD로 쓸게요. C라는 값이 3보다는 같거나 커요. 또 D라는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같거나 커요. 그러면 C 더하기 D는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됐죠?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적은 이 문제하고 칠판에다가 지금 적을 문제하고 어떻게 문제가 변형이 되는가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y제곱 더하기 4y의 최소를 구하시오. 여기 적어놓은 문제하고 여기 적어놓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게 과연 왜 똑같을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는 x덩어리가 달리고 y덩어리가 달리고 사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내고 x제곱 더하기 2x 한 덩어리 y제곱 더하기 4y 한 덩어리 그리고 4 뭐 보통은 이렇게 내던가 한 번 더 섞어서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4 시험에는 이렇게 내요. 이렇게 이거의 최소를 구하죠. 이렇게 내요. 그럼 이게 이거랑 왜 똑같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딱 갈랐어요. 요 사자는 뭐 뒤에다 낸다고 했으니까 요 덩어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죠. 근데 이 2차 함수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꼭지점에서 최소가 생겨요. x가 누굴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 4가 있었으니까 더하기 4 쓸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덩어리가.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내가 틀렸나? 틀렸네. 저 문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완전 똑같진 않네. 여기다 죄송해요. 여기다 이게 4라고 쓰면 맞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3이냐? 네, 3이에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는 최소값이 3이에요. 최소값이 3이에요. 3보다는 같거나 큰 거죠. 최소값이 3이니까. 이거 위에 걸 만든 거예요. 그 요쪽 덩어리는 뭐 선생님 문자가 y인데요? 이 문자가 y라 그래서 좌표 평면의 y축에 그 y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예요. 그냥 아무 문자나 ax 제곱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 b 제곱 더하기 4b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리면 그냥 2차 함수고 축을 적어놓으면 y에다 얼마를 때려넣으면 두근의 합 마사 반 자르면 마이 y에다 마이너스 2를 때려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까지 작아져요. 맞죠? 그래서 얘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4예요. 이 덩어리는 마이너스 4보다는 같거나 크다. 최소값이 이거니까. 그러면 이 전체 최소값은 뭐겠어요? 이쪽 덩어리는 제일 작아지면 3, 이쪽 덩어리는 제일 작아지면 마사. 그럼 전체 덩어리는 제일 작아지면 마이너스 1. 요거랑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가 2차 함수가 둘 다 최소를 갖고 이 최소 갖는 것끼리 더한 형태를 내던가 아니면은 2차 함수가 최대를 갖고 이 두 개를 더한 형태를 내던가 밖에 못 내겠지. 이래야 이쪽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커지면 3, 제일 커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12번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12번 문제 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x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7 밑에 적어놓은 게 뭐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서 변형해서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 우리 버리자 그랬잖아. 안 하자고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고 이 덩어리는 이런 그림, 이 덩어리도 이런 그림이야. 그럼 여기는 x에다 누구를 넣어야 돼? x는 축이 3이야. 이거는 y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잘라서 반 자르면 마이너스 1이야. 즉 x에다가 3을 때려 넣으면 얘는 제일 작아져. 이것도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때려 넣으면 제일 작아져.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한 다음에 어쩔 세븐 7이 하면 어떡하겠어. 뭐 방법이 없지.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그래서 7까지 더해주면 전체는 최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뭐 완전 제곱식으로 꼭 안 만들어도 되겠죠? 되도 나와요. 그럼 최대도 한번 해봅시다. 최대도 지금 모양을 보면은 최대는 식을 6y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4x 빼기 10 이렇게 조금 더 꽈놨어요. 하지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얘는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x 길이, y 길이 상수항.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시고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면 얘는 이런 그림, 얘는 이런 그림. 그럼 얘는 어디에서 가장 커져? 꼭지점. x에다 누굴 넣었을 때? 두근의 합 마이너스 4. 자, 반 자르면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2만 넣으면 제일 커져. 얘는 y에다 누굴 넣었을 때? 두근의 합 6. 반 자르면 3. 3을 넣었을 때 제일 커져. 제일 커진 거 두 개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더하면 전체는 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원리가 맞는 거죠. 물론 여기 설명도 뭐 나쁜 설명은 아니에요.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이 내용 설명 밑에 있는 거대로 그대로 합니다. XY가 실수일 때라는 얘기는 XY에 범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범위가 있으면 못 풀어요. 그런 건 내지 않아요. 그런 거 내지 않고 범위가 아예 없어요. 범위가 없다? XY가 실수다 이 말은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수니까는 X에다가는 어떤 걸 넣어도 되고 Y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된다? 그림이 전부 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꼭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명심할 거는 구조 자체가 이쪽은 최소가 찍히는 그림인데 이쪽은 거꾸로 이렇게 최대가 찍히는 그림으로 내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있으면 찾아보세요. 100만 원 줄게요. 없어요. 여기도 이쪽이 최대인데 이쪽이 최소로 두 개를 합친 구조도 없어요. 그런 건 안 내요. 최대면 최대, 최소면 최소, 끼리끼리 똑같은 걸로만 냅니다. 네. 그렇게 내니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181번이 엄청 쉽게 풀리죠. 밑에 있는 문제. 확인 체크 181번 살짝 보면 4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6x 더하기 2y 더하기, 이거는 완벽하게 x가 적혀있는 항들과 y가 적혀있는 항들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리사이스하게 말씀을 드리면 x 곱하기 y 항은 없습니다. 이거 없을 문자예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네, 없어요. x 곱하기 y 항은 없어요. 없으니까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런 그림, 얘는 이런 그림. 축을 그리시면 x는 2, 축을 그리시면 y는 마이너스. 이런 거를 각각 xy에다 넣어버리시면 이 전체 최소가 찍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좀 낯설어하는 문제가 필수 13번이에요. 이제 다음 단원을 진행을 하면 필수 13번은 조금 난데요. 필수 13번을 한번 살펴보자. 필수 13번은 위에 있던 문자하고는 다르게 문자가 2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자 2개가 된 걸 푸는 거는 뭐 많이 없었죠?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요건 개념을 잘 생각해 봐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이 없으면 그냥 이거의 최소값은 xy가 정확하게 분리가 딱 일어나고, 얘도 이런 그림, 얘도 이런 그림, x에다가 0 넣고 y에다 0 넣은 그냥 최소값은 0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닌 거지. 왜 아니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녀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 멋있는 표현으로 얘가 governing equation이라고 해요. 지배 방정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배를 받으면서 y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 룰을 따라줘, 이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지만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요 관계를 지키면서 y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x 자리에 만약에 0이 들어가면, 아까 좀 전에 이 말이 없을 때는 y 자리에다 0을 넣을 수 있지만 x 자리에 0이 들어가면 y는 어쩔 수 없이 마삼이가 같이 어비디언트하게 따라가면서 팔로우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는 최소값이 이게 있는 거 없는 게 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y가 이걸 지켜줘야 되니까 지켜줘,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전개합니다. 6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해졌죠? 그냥 단순한 2차 함수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어떤 범위가 나올 만큼 제한사항이 있진 않죠? 문제 읽어보니까 x는 실수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진 않아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때려 넣는 애구나. 그럼 그림이 뭐다? 그냥 이런 그림이구나. 축을 때리면 축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반 자르면 마이너스 1. x에다가 빼기 1만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래서 13번도 뭐 완전 제곱식 써놨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2차 함수를 지금 그린 대로 짝짝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 오늘의 최애템, 최고 하이라이트 필수 14번. 나온데 또 나와, 뭐 맞은데 또 때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기 그림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출제된 숫자는 10 말고 8자로 바뀌어서 똑같은 8자로 바뀌어갖고 2번 나왔어요. 뻥 같죠?
난 왜 이런 게 잘 기억나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너무 낯설죠. X축이랑 Y축이랑 몽땅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린 게 얼마나 지금 사실 제가 2차 함수 설명하면서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Y축까지 그린 게. 그죠? Y축이 안 그려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습니다. 네, Y축이 안 그려져도 풀 수 있다. 그리고 Y축이 근데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하고 얘를 그리셔야 되냐면 얘를 그림을 그릴 때 여기는 이제 처음이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그림을 줘요. 시험에 그림을 줬어요. 그림을 안 주고 풀지는 않아요. 그림을 거의 주는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 써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 써 놓으세요. 이 책에 없죠. 하나 써 놓으세요. 14번 문제 그림 옆에다가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써 놓으세요.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인수분해를 했다는 거는 y에 0이 들어가면 뭐야? 근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에 0이 탁 들어가면 x절편을 찾는 거야. y 값이 0이니까. 그래서 x절편을 찾는 과정이 x절편이 10하고 0이구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x축하고의 교점이 0,0, 10,0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물론 축을 갖고 그려도 좋죠. 근데 선생님 맨날 그리던 방법대로 그리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맨날 그리던 방법대로 그려요. 이렇게 되나 보다. 축은 x는 4.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왜? 문제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에서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y가 이제 0이야. 그러면 방정식을 풀면 x는 0 또는 8이 나오는구나. 아마 이렇게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딱 내접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제 풀 거예요. 그럼 물론 y축이 없어도 그림은 나옵니다. 제가 하던 전통적인 방법 어떻게? 이것만 그리면 안 되고 이 책에도 지금 그림이 없죠. 이 책에 있는 방법으로 안 할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방법은 0,0을 지나갈 수 있는 그림만 국한된 설명이에요. 그림이 엉뚱하게 여기가 0,0이 아니라 여기가 5고 여기가 15야. 그리고 이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0,0 y축이고. 이러면 여기 설명 문제 못 풀어. 여기 설명 안 맞아. 못 풀어. 그럼 2차 함수는 항상 어떻게 풀라 그랬어? 지금까지의 방법은 뭐야? x제곱 계수가 나와서 그렸어. 그 다음은 축을 그렸지? 축을 그려야 돼. 다 그려놔요. 거기 축을. 여기가 B, 여기가 C, 얘는 정확히 가운데. 축은 O. 이걸 다 그려놓으셔야 돼요. 그려놓으세요. 어디 빨리. 네. 화이팅. 네, 피곤하죠?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진 않아요. 다 그렸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실력을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 점 찍는 방법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2,3이야.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야. 됐어? 그랬는데 얘가 점이 이쪽으로 K만큼 왔어. K만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만큼 왔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찍히니? 어떻게 찍히니? X좌표는 얼마니? 2에서부터 K가 더해졌으니까 X좌표는 2 더하기 K야. 높낮이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으면 그대로 3이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좌표 적을 땐. 그럼 여기가 5야 기준선이. 여기 요 길이를 T라고 쓰세요. T라고.
그리고 뭐 빨간 펜이 있든 뭐 있든 얘는 이 점이 중요해. 반대편도 좋은데 얘가 제일 편하니까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야. 이 점이 중요해. 이 점이 왜요? 자, 요거 중학교 때 표현하던 것처럼 얘도 이 점만 잘 표현하면 문제가 다 풀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이 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래놨단 말이야. 직사각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말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입장에서 이 점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가로가 무지하게 쉬워. 얼마야? 2t야. 2t 그냥. 아주 심플하게 2t. 가로가 2t야. 아, 넓이 구하는 거 아니지, 미안. 가로가 2t야. 가로가 두 개야. 2t, 2t. 내 친구 2t. 그래서 옛날 개그인데. 그래서 2t가 두 개야. 세로 때문에 이 점에 별을 단 거야. 세로를 어떻게 찾아요? 높낮이가 세로잖아. 높낮이도 두 개인데 여기 이 점은 여기서 t만큼 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5 더하기 t야. 그러면 y좌표는요. x가 5 더하기 t니까는 이 2차 함수 식에다가 여기 내가 하나 적어놔 했던 요 식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5 더하기 t를 넣어야지. x에다가 5 더하기 t를 넣으면 그러면 y좌표가 나오겠지. 그지 않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놓은 식이 참 예뻐. 그냥 위에다 넣어도 되지만 밑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t 5 더하기 t 빼기 10 정리하면 마이너스 t 더하기 5 t 빼기 5 마이너스 합차공식 t제곱 빼기 25 25 빼기 t제곱 요 과정으로 예쁘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예뻐요 생각보다. 근데 학생들이 원래 식에다 넣으니까는 막 전개도 해야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 식에다 넣으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예뻐요. 이게 뭐다? y좌표. 자, 별표 달린 녀석의 좌표가 나왔어. 한 번만 적자. 책에는 없으니까. 책에 있는 방법이 아니야. 책 이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로 하면 다 풀려.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었으니까. 4점짜리였는데. 별표 달린 녀석의 좌표는 x좌표가 5 더하기 t, y좌표가 25 빼기 t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둘레 길이는요. 둘레 길이는 어떻게 돼? 2t, 2t. 그 다음 여기 나온 y좌표가 몇 개? 높이로 한 개, 두 개. 그럼 둘레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 두 개. 이거는 세로니까 세로 두 개는 50 빼기 2t 제곱. 이게 세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레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를 더한 거죠. 더합시다.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를 더하면 50 빼기 2t 제곱 4t 마이너스 2t 제곱 4t 더하기 50. 얘가 둘레, circumference, surrounding 이게 됩니다. 이거의 마이너스네요. 최대. 또 완전 제곱식인데 안 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 달렸고 4 달렸으니까 두근의 합 2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제일 꼭대기를 치겠죠. t에다가 1 쓰면 답이에요. 답이 52예요? 그러네.
184번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 문제에 대한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약간 홍보에서 계속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약간 마스터피스 느낌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다 막 뭐라 그래, 나중에 까먹고 여기 적힌 대로 하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고. 2차 함수는 무조건 축 싸움이에요. 축 싸움. 축 가지고 점을 표현한다로 정리를 하고 푸셔야 잘 풀려요. 모의고사 삘이에요. 저렇게 풀어야.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는 중학교 때 좀 다룬 문제예요. 확인 체크 184번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뭘 하나 던질 건데 잘 보세요. 던지어도 되는 걸로 던져야 될 텐데. 아까 부서진 거 있었지. 얘가 요 위로 던지면 이 세상에 던지는 모든 물체는 다 2차 함수를 그려요. 잘 보세요. 칠판 위로도 저 영상이 찍히죠. 슉. 2차 함수. 한순간 지나간 나의 2차 함수. 여기서 이렇게 쫙 2차 함수 있죠. 칠판 위로. 모두 다 2차 함수가 됩니다. 뭐 물리 시간 같은데 물투까지는 아직 공부 안 하셨죠? 물리 시간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기 45도 각도로 던져야 이게 가장 요 길이가 이제 길어져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던지면 모두 다 물리학의 원리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 g의 영향으로 다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 꼭대기는 뭐냐? 꼭지점이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항상 그게 어떤 2차 함수가 되는지 줘요. 그러니까 요 t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쇼핑을 한다고. 이 쇼핑을 하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얘기를 했죠. 시간에 따라서 정확히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여기는 여기다 0을 넣으면 여기가 지상에서 이미 30m 높이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은 죄송합니다.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미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6을 집어넣으면 다시 또 아마 또 0이 또 될걸요? 그 여기는 뭐겠어요? 3이겠죠? 딱 가운데. 진짜 그래요. 얘를 그렸는데 축을 딱 놓으면 축이 2분의 합 5분의 30, 6이고요. 절반으로 자르면 3. 그래서 t가 3이 되는 요 순간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그 높이 올라간 거를 일부러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t가 여기다 그냥 3만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식을 뭐 이렇게 식 만드는 거를 문제에 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식을 툭 던져줘요. 그럼 이 식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번은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t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게 그냥 답이에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돈 문제를 살짝 하다가 돈 문제를 작년에 나왔으니까 돈 문제 하나 더 해드리고 영상은 이제 2차 함수의 오늘 활용은 끝을 낼까 싶어요. 내용 설명 중에서 활용 중에 오늘 제일 처음 배운 게 아까 치환하는 형태였죠? 치환 전, 치환 후. 치환 후는 다 잊어먹고 다시 시작해라. 치환 전엔 뭔가를 치환을 하는데 이 치환한 녀석의 범위, 즉 치환한 녀석의 최대, 최소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런 걸로 t의 범위를 찾아서 다시 문제를 시작한다. 그 다음 넓이가 중요한 문제들은 어쨌든 넓이의 시작은 길이다. 길이를 묘사하는 방법은 비와 비율도 있고 가로 세로를 묘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좌표 평면에서 가로와 세로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실생활에 응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실생활에 응용하는 문제들 대부분은 무엇을 x로 두는가? Which is x? 무엇이 x인가? 그 다음에 이걸 x로 둬서 식을 어떻게 세울까? 식을 세우기 편한 것들을 x로 두면 되죠.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식 세운 걸 푸는 과정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 좋은 테크닉 중에 뭐 있었어요?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여기가 딱 가운데 뭐 그런 테크닉이 하나 아까 보여드렸어요. 요걸 하나 더 연습하려고 148번 연습 문제 스텝 2 151쪽입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앞에 복습을 조금 개념원리 책으로 복습을 하든지 개념원리 책은 스텝 2랑 앞에 거 연습 문제는 안 하신 것 같아서 나머지 정리랑 항등식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148번 연습 문제입니다. 페이지 151. 신제품 A의 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를 한 결과이다. A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정하면 100만 원을 그냥 100이라고 쓸게요. 판매량은 자 이거 가격 나왔고요. 개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당 100만 원이면 얘는 2,400개가 팔린다. 이렇게 하고 정보를 준 겁니다.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It is said to that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주고 그랬더니 A의 가격을 10,000원 인상할 때마다 10,000원을 올리면 가격을 판매량은 20대가 줄어요. 20대가 떨어지는 거죠. 개수가 20개씩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0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20,000원을 올리면 40개가 주는 거예요.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정비례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10,000원을 올리면 20개 줄어, 20,000원 올리면 40개 줄어, 30,000원 올리면 60개 줄어, X만 원이 올리면 20X만큼 줄어.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많이들 한 거죠. 20이 곱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숫자 관계를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얼마로 정할까? 가격을 X만큼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판매 개수가 2,400개가 아니라 줄어드는 거를 빼준 개수만큼 개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가격과 개수를 곱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A를 판매하여 얻은 전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한대요. 이게 돈이에요. 이 돈을 최대로 만들자는 거죠. 이거의 최대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니까 가격과 개수를 곱한 거. 이거 전개 아까 안 했죠? 전개 안 했어요. 고급지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쓰시면 이거 전개해서 2차 함수의 축을 찾아서 2차 함수 모양 이렇게 되니까 전개를 해서 축이 x가 얼마일 때 생기는지 뭐 그걸 이제 찾아도 됐지만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 2차 함수니까 사실은 뭐 y는 이렇게 되지만 y 자리에 이제 0이 들어갔다고 치면 x축하고의 교점이죠. x축하고의 교점이 발생하는 값은 x절편은 이런 그림에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가 얼마야? 2,400. 여기가 그럼 120인가? 120이면 이게 0이 되나? 그렇죠? 그럼 축은 어디예요? 전개 안 하고도 딱 가운데 더하면 20. 20의 반? 10. x가 10이면 축인 거예요. 그럼 전개 안 하고도 나오죠. 되게 빠르죠. 이런 데서 시간 아껴서 시간 더 드는 문제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돼요. x가 10이면 된다. x가 10이면 110만 원에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A의 가격은 11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뭐 최대 매출을 찾으래요? 아니죠? 그냥 가격 x가 얼마면 되는지 x가 들어간 물건 값을 정하라고 해야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조금 빨리 쉴게요. 좀 피곤하시죠? 저도 좀 오늘은 상태가 좀 그래서 조금 빨리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랑 앞에 거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 제가 끌게요. 안녕.